안녕하세요. 미정용 보스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연자님이 직접 겪으신 일인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런 일은 절대 겪고 싶지 않은데요.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원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지역과 동네가 특정될 수 있어 지역은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당 일이 생긴 지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혹시나 싶어 해당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번아웃이 왔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타지에서 일을 구해서 어떤 일이든 하며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3년 정도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아보니 타지에는 집이 없어서 거주지에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아 마냥 놀 수는 없어 돈도 아끼면서 타지에서 살기에는 기숙사형 공장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벌고 기숙사가 있으니 숙소비도 아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퇴사를 하기 전부터 제가 가려는 지역에 기숙사형 공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부품 공장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해당 공장에 전화를 넣었는데요. 전화를 걸자 얼마인가 경리로 보이는 여성분이 짜증이 묻어난 툭툭거리는 말투로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이내 공장에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다 했죠. 그러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잠시만 있어보라며 이야기를 하고선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고 곧바로 전화를 받고서 공장으로 한번 나와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약속을 잡고 바로 다음날 공장으로 방문했는데요. 공장은 생각했던 것보단 컸고 제가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취직을 한다는 게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으로 가서 전화를 하니 잠시 후 나이는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고 저를 보며 공장 면접 보러 오신 거냐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맞다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본인은 사무직으로 있는 대리라며 본인을 소개해 주었고 잠시 따라오라며 이야기를 하고 빈 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하게 어떻게 지원하였냐,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했고 저는 그에 맞는 대답을 하는 단순한 질문응답식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공장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연락을 주신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생각했던 공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기숙사 제공, 식사 무료 등의 조건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당시 저는 집을 구하고 내려간 게 아닌 잠시 모텔 장기 투숙으로 일주일 정도 방을 잡고 가서 기숙사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끝내고 다시 잡아놓았던 모텔 방으로 돌아와 늦은 점심을 컵라면으로 먹으며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고 막상 전화 올 사람도 없었던 때여서 공장에서 연락이 온 거라 확신하며 전화를 받았죠. 역시나 전화가 온 곳은 공장이었고 저는 타지로 내려온 지 일주일 만에 공장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내게 될 곳은 공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3층짜리 기숙사에 배정되었고 저는 2층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공장 사람들은 기숙사는 있었지만 기숙사에서 지내기보단 보통 출퇴근을 하여 남는 방이 많았던 거였고 저 역시 원래는 사람들과 같이 써야 하는 방이었지만 기숙사 방이 많이 남은 관계로 혼자서 방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처음이라 다소 낯설고 긴장되던 날 기숙사 복도에서 가장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방에 사시던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김 아저씨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가 조근조근하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자신은 이 공장에서 벌써 13년째 일하고 있다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말투를 귀담아 들으시고서는 눈을 흘기며 저에게 서울에서 왔지, 여긴 처음엔 낯설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라며 말해주셨고 그리고 잠시 아저씨를 따라서 어디 좀 같이 가자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저씨를 따라 나섰는데요. 아저씨는 밖으로 나가시더니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기셨고 앞에 보이는 검정색 차를 가리키며 저기에 타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태우고서 어떤 음식점 앞에서 세우시고는 본인을 따라오라며 들어가셨는데요. 저녁 시간이 다 되었다며
된장찌개와 맛있는 고등어구이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데선 따뜻한 집밥이 최고라며 이야기했고,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으라 하더군요. 그렇게 김 아저씨는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장에선 모두 그를 김 실장님이라고 불렀고, 일할 때도 묵묵히 자기 일 잘하고 남 도와줄 땐 기꺼이 손을 내미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런 사람이 가족이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숙사 생활이 2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밤에 공용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김씨 아저씨 방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와 다투듯 울먹이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생각하고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한 번 아저씨 방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 신경이 쓰여 그런지 새벽마다 비슷한 말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금씩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식사 중에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조용하네. 예전에 여기 기숙사에서 젊은 여자 하나 실종됐었는데 참 갑자기 생각나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하여 자세히 여쭤보니 5, 6년 전쯤인가 지금 너처럼 젊고 이쁘장한 20대 후반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퇴근 후 기숙사로 들어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핸드폰, 신분증, 가방, 심지어 신발까지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김씨 아저씨를 보며 김 실장님도 그 여자애 많이 챙겨줬는데라며 씁쓸하게 이야기하셨고, 김씨 아저씨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이야기를 듣던 공장에서 일을 하던 아저씨들은 뭐 젊은 사람이 힘들어서 도망간 건지라며 호탕하게 웃었고, 옆에 있던 다른 아저씨들과 아주머니 또한 욕을 하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앞에 앉아 계시는 김씨 아저씨를 바라보았는데 김씨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무표정으로 앞에서 밥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잘 챙겨줬는데 일을 하다 도망가면 마음이 안 좋겠다고 생각 들었고, 역시 김씨 아저씨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구나라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공장이 한바탕 떠들썩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장을 뒤로 보면 동산 하나가 작게 있는데 그곳은 공장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이고 수풀이 우거져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가 엄청 많이 내렸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장 근로자들이 토사를 치워야 했는데요. 그곳에서 한 근로자가 흙 속에서 이상한 비닐 자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여성용 가방과 휴대폰 그리고 뼈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공장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기숙사 건물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5년 전 실종됐던 그 여성의 유골이라며 밝혀냈고, 핸드폰은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켜 묻어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씨 아저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게 되었는데요. 김씨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이후 제가 알게 된 내용은 김씨 아저씨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돌아가신 여성분을 혼자서 짝사랑하셨다고 하는데요. 여성분은 그런 김씨 아저씨가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결국엔 기숙사에 사람이 없는 걸 이용하여 여성분에게 해를 입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옆방이 원래는 그 여성분이 지내던 방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경찰로 가고 난 뒤 경찰은 김씨 아저씨 방을 뒤졌는데 김씨 아저씨 방에서는 해당 여성분의 속옷과 옷 몇 가지가 발견되었고 김씨 아저씨가 범행에 썼던 물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분은 친척이나 가족이 없고 연고도 해당 지역에 있지 않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정말 다행히도 늦게나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기숙사를 떠나 방을 구해서 공장을 다녔고 얼마 안 가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자상했던 사람이 그토록 소름 끼치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기지 않는데요. 아저씨는 매일 밤마다 동산이 보이는 쪽으로 가서 담배를 피셨는데 지금도 그 모습을 상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해당 일은 매체에 소개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도 그 공장이 운영 중이어서 매체에서 따로 쓰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도 어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겉으론 웃으며 다가오는 진짜 얼굴을 감춘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